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올릭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올릭스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 상당히 계단식 형태인 것 같아요. 13만 원대, 10만 원대를 뚫고 13만 원대 오늘 추가로 상승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목표이죠. 그래서 한번 올릭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목표 가격은 얼마이고 추가 상승 가능한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올릭스 시총은 2조 7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올라가다 계단을 한번 걸치고 여기서도 계단을 걸치는데 여기서 추가 올라오는, 저는 일단 5조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네, 올릭스의 목표 가격은 5조다. 이제 2조 7천이니까 반이 더 남아있죠. 그래서 내년 한 5월, 6월까지 보는 것 같아요. 6월까지 5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테이다. 네, 견뎌야 된다. 존버죠. 네, 스테이 이퀄 존버다. 그래서 존버 전략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올릭스는 추천합니다. 왜 존버이냐?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동사를 이해하려면 RNA를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최근에 아주 크게 핫한 알지노믹스도 mRNA를 바꾸는 그러한 치안 효소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RNA에 대한 또 특징으로 크게 이제 포커스를 맞춘 회사가 먼저 올릭스가 있었죠. 올릭스. RNA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지만 바이오는 정의의 싸움이다. 작용 기전, 용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입에 안 붙기 때문에 여러 번 써 붙여놓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어떤 유튜브라든지 뭔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면 척척척척 머릿속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네. RNA의 기능은 두 개이다. 단백질 합성이 가능한다. 합성. 다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두 가지. 다시 한번, RNA는 단백질 합성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그럼 합성에서 잘못된 합성이 있으면 암을 유발할 거고, 유전자 발현이 과발현되면 암을 일으키는 거죠. 이것을 잘못된 RNA의 합성과 발현을 조절해 주는 게 항암의 기본 원리죠. 네. 그래서 RNA는 리보뉴클리어 애시드, 리보뉴클리어 애시드, 리보핵산, 유정 정보의 발현 및 조절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생체 고분자이다. 네. 리바운스 클리어, 리바운스 뉴클리어, 리바운스 클리어. 네. RNA는 그 기능에 따라 크게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RNA로 나눌 수 있다.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RNA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RNA 종류는 전령을 담당하는 mRNA, 리보섬에 관련된 rRNA, 운반을 담당하는 tRNA, 소형 간섭 siRNA.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건 mRNA와 siRNA죠. mRNA는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리보솜 단백질 공장으로 전달하는 설계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mRNA다. 이 mRNA를 바꿔 끼우는 게 알지노믹스의 기술이죠. 네. 두 번째, siRNA는 RNA를 통해 특정 유전자 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siRNA다. 뭔가 잘못된 유전자나 너무 과발현되어 있는 유전자를 들어가서 siRNA가 Small Interfering RNA인데 주전자 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분해. 이게 이제 문제가 일으켰을 때 암이 되는 거죠. 따라서 mRNA와 siRNA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나머지 RNA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DNA와 RNA의 작용 기전에서 DNA는 유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죠.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고 두 개의 가닥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두 개니까 복제 속도가 느리고 설계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뭔가를 만들면 설계도가 필요한데, RNA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고 한가닥으로 되어 있고 한가닥이 불안하지만 속도는 빠르다. RNA 중에서 mRNA는 작업 지시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설계도를 가지고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 리보솜에서 mRNA가 전해준 작업 지시서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게 이제 과발현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암으로 되는데 여기에 siRNA가 항상 간여를 해서 너무 과발현되면 작동을 방해하거나 제거를 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siRNA도 문제가 일으켰을 때 이제 큰 병들을 가져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병들이 siRNA마저도 고장 났을 때 기능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mRNA와 siRNA가 RNA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기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꽉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이해하는 데는 siRNA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Small Interfering RNA. 우리말로 소형 간섭 RNA 또는 짧은 간섭 RNA. 이는 RNA 간섭이라는 현상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작은 이중 가닥을 가지고 있는 RNA다. 그렇죠? 네. 올릭스를 이해하는데 이 siRNA 기능을 모르면 죽음이죠.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와서 siRNA는 어떻게 우리의 몸에 작용을 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siRNA는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 제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억제하고 제거하고 간섭하는 역할. 가닥이 두 개의 가닥으로 되어 있다. 가닥 1과 가닥 2. 그 중에서 가닥 하나가 RISC라는 단일백질 복합체와 결합을 하죠. 네. 이 RISC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백질 공장으로 리보솜과 반대로 단백질을 굉장히 파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RISC라는 거죠. 두 개가 합쳐지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siRNA가 단백질 설계도 역할을 하는 mRNA를 찾아내는 역할을 siRNA가 합니다. 그래서 siRNA가 mRNA 중에 잘못된 애를 찾은 후에 mRNA를 분해해서 절단을 시키죠. 그래서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siRNA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래서 특정 단백질 생산을 강력히 제어하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유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RISC와 리보솜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리보솜은 mRNA 유전 정보를 읽어 아미노산을 연결함으로써 단백질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 공장 같은 것을 하는 걸 리보솜이죠. tRNA가 운반하는 아미노산을 mRNA 서열에 맞춰 순차적으로 결합하는 게 우리 리보솜 공장 역할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RNA가 여기에 못 가게 맞는 게 siRNA다. 그래서 siRNA는 잘못된 mRNA를 찾아내는 거죠. 따라서 siRNA와 RIC에서 단백질 복합체가 결합을 해서 잘못된 단백질을 찾아내는 mRNA를 찾아내는 역할, 그걸 잘라내서 리보솜으로 못 가게 막는 것이 siRNA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역할을 하는 siRNA에 단점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단점인데, 첫째, 세포 내에 전달이 잘 안 돼요. siRNA는 음전화를 띠고 있어서 세포막을 투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효율적인 세포 내 전달이 어려우므로 이는 치료제의 효능을 제한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또 두 번째는 오프 타겟 효과. 이 바이오에서 오프 타겟 효과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siRNA가 특정 단백질 외에 다른 mRNA와 결합할 수 있고, 이는 원치 않은 유전자 억제를 초래하면서 다른 생물학적 경로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mRNA를 찾아서 그걸 결합해서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mRNA까지도 이게 붙으면 이게 좋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면역 독성. siRNA가 세포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 거죠. 이 반응은 비특이적인 면역 활성화로 이어져 염증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다. 비특이적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다시 결합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인력으로 학생된 물질이라 우리 몸에서 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면역 독성을 일으키고 옥타겟 효과가 라는 나쁜 효과가 있고, 세포에 전달되는데 좀 이슈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단점. 이 siRNA도 좋은 역할을 하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보완하는 게 바로 올릭스가 말하는 ASRNA라는 거죠.
그러면 올릭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방금 앞에서 siRNA 특징을 이야기했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S메트릭, 비대칭 siRNA를 만든다. 기존 siRNA의 치명적인 단점인 부작용과 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릭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유전자 간섭 플랫폼이 바로 AsiRNA 플랫폼이다. siRNA는 21개 염기쌍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ASIRNA, 올릭스가 만든 RNA는 가닥의 길이가 다른 거죠. 하나는 21개 염기쌍을 붙여서 기존의 siRNA와 길이를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 16개, 21개가 붙었는데 더 5개를 줄여서 16개 염기쌍을 짧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중적으로 만든 거 똑같기 때문에 siRNA는 아무거나 비특이적으로 붙으면서 좋은 RNA도 문제를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얘는 한 가닥을 좀 모질이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가닥만 정확하게 RISC와 결합을 해서 간섭을 해서 잘라내는 나쁜 RNA를, mRNA를 찾아내서 자르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ASRNA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 특징, siRNA의 특징을 잘 만들어서 병 치료에 질병을 유발하는 mRNA를 찾아내서 절단 제거하게 만드는 게 ASRNA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iRNA와 그 다음에 ASRNA의 장점과 서로 비교를 해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ASRNA는 그냥 siRNA에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한 거죠. 짧은 가닥은 RSC에 붙지 못해 표적 유전자만 정밀하게 타격하고 구조가 짧아 면역세포를 자극하고 안정성이 있고 자가 전달 기능을 부여해서 전달체 없이도 투여가 가능하고 독자적인 비대칭 구조로 독자적인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올릭스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ASIRNA의 특징이다. 그러면 올릭스의 ASRNA는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 첫째는 cpASRNA로 첫째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별도의 전달체 없이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 화학적으로 병행된 기술이다. 저희가 앞에서 ASRNA가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없는데 이것은 CP를 붙여서 셀 페니트레이팅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전달체 없이도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대표적으로 피부 흉터 치료, 안과, 황반변성, 탈모 치료제, 탈모 치료제, 국소 투여 부위의 강점이 있다. cpASRNA 탈모 치료제. 다음에 갈락 ASRNA의 파이프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죠. 갈락은 뭐냐? ASRNA 끝에 갈락이라는 당 성분을 붙여 간 세포로만 약물을 배달할 수 있는 기술을 있는 RNA로 만든다는 거다. sRNA로 간 세포로만 약물을 전달한다. 그래서 마시 대상 이상 문제인 지방간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비만, 비형간염 등 간질환 치료 연구의 핵심으로 사용되는 게 갈락 ASRNA이다. 이것을 두 개로 큰 종류로 RNA를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올릭스의 ASRNA 응용 플랫폼의 특징이다. 그렇죠. 탈모 치료제, 그 다음에 마시 대상 이상 지방 간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노레알이 이제 올릭스하고 서로 에러를 2번이나 할 정도로 효과적인 모습, 기술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던 올릭스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시 갈락 ASRNA 플랫폼을 좀 더 살펴보면 간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하는 갈락 기술을 접목하여 간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플랫폼이다. 마시 대상 이상 지방간염이죠. 핵심 파이프라인은 올릭스 702A가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이다. 간 섬유화 및 강경변 위험을 낮추는 유전자인 MARC1을 타겟으로 하며 최근 일라이닐리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또 비만에도 사용되죠. 마시치료 연구 과정에서 체중 감소 효과를 확인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B형 세포
B형 간염, 간세포의 바이러스를 증식을 억제하는 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락 ASI-RNA 플랫폼의 장점. 이렇게 된다면 향후에 동사가 3조에 머물 게 아니라 5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확장성, 적응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부 흉터, 탈모, 올릭스 104C, 네,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과 항반변성, 올릭스 301A, 신경 퇴행성 질환, 뇌혈관 장벽, 투과,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 모두 동사가 적응 확대증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5조까지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반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릭스의 장점과 향후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존버하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준을 내년 한 4월, 5월까지도 5조 터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